좋아, 지금이 기회야. 우리 프랑스는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를 빼앗는다. 난 영국의 군인이다. 너 같은 식민지 노동자들이 모셔야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 미국. 지금부터 미국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미국 땅. 이곳엔 아주 오래전부터 원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 수는 어림잡아 350만에서 7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런데 때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이곳에 유럽인들이 도착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바이킹이었는데, 우리 바이킹은 1000년 전 미국 땅을 처음 발견해냈다. 바이킹은 미국의 땅을 최초로 발견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그곳에 식민지를 건설하지 못했다. 이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1500년대, 유럽에는 대항해 시대가 펼쳐졌다. 나 콜럼버스 신대륙을 발견했어. 나 에르난 코르테즈는 아즈텍 문명을 정복한 사람이야.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열리며 이들은 아메리카 대륙 그 정복에 도전을 했는데, 특히 스페인은 오늘날의 멕시코 반도에 있었던 아즈텍 문명을 멸망시키고 그것을 스페인의 땅으로 만들었다. 또한 1600년대 초 당시 강대국 네덜란드는 영국인 탐험가 헨리 허드슨을 고용해 미 대륙 탐험을 맡겼는데, 탐험가 헨리 허드슨이 말한다. 아니, 북아메리카에 이렇게 큰 강이 있다고? 좋아, 이 강의 이름은 내 이름을 따서 허드슨 강으로 지어야겠다. 그랬다. 오늘날 미국 뉴욕에 흐르는 허드슨 강은 1600년대의 영국인 탐험가 헨리 허드슨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미국 땅에 최초로 식민지를 건설한 국가는 어디였을까? 바로 영국이었다. 나 퀸 엘리자베스는 아메리카 대륙에 탐험을 명령한다. 영국은 1500년대 말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부터 북아메리카 식민지 건설에 도전했다. 그리하여 1607년 영국은 유럽 국가들 중 최초로 북아메리카 식민지 건설을 성공하는데, 좋아, 드디어 이곳에 식민지를 완성했어. 그런데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 영국인들이 처음으로 식민지를 세운 곳은 오늘날 미국 동부의 끝 체서피크만이라는 곳이었다. 1607년 체서피크만에 영국의 식민지가 건설은 되었으나 1608년 딱 1년 만에 이곳의 정착민 70%가 사망하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한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당시 오랫동안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왔다. 한 원주민이 말한다. 자, 이거 보시오. 이게 여기 북아메리카에서만 만들 수 있는 담배라는 것인데, 이걸 고향에 팔아보는 것은 어떻소? 정말 고맙소.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영국의 정착민들에게 담배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북미산 담배를 영국으로 수출해 안정된 식민지 생활을 이어나갔는데, 결국 1630년대부터는 오늘날 미국 땅 곳곳에 영국의 식민 도시가 추가로 건설된다. 남쪽에는 버지니아 식민지와 메릴랜드 식민지, 중부에는 뉴욕과 펜실베니아 식민지, 북부에는 매사추세츠 식민지 등 13개의 아메리카 식민지가 탄생하고, 이 즈음 보스턴이라는 곳에는 하버드 대학교가 지어졌다. 자,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는 문득 궁금해진다. 아니, 어떻게 식민지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영국은 왜 아메리카 식민지를 건설을 해놓고 아무런 감시와 통제를 하지 않는 거지? 그 배경은 당시 영국의 식민 정책, 건전한 방임 덕분이었다. 영국은 당시 아메리카 식민지가 자율성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길 바랬다. 또한 1600년대 영국은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등 내부적인 혼란이 많아 현실적으로도 아메리카 식민지를 통제한다는 거 어불성설이었다. 그리하여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는 마치 동등한 관계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영국의 명예혁명을 계기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 한 영국의 관리가 말한다. 이제 우리 영국의 내부적인 혼란도 다 진압했겠다. 앞으로는 아메리카 식민지에 좀 더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가 충돌하려는 그때, 좋아, 지금이 기회야. 우리 프랑스는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를 빼앗는다. 그랬다. 오늘날의 캐나다 지역에는 프랑스가 식민지를 넓히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영역을 너무 넓히느라 영국이 지배하던 아메리카 식민지의 영토를 침범하고 말았다. 결국 때는 1754년 아메리카 식민지의 한 농장주가 말한다. 나는 버지니아주의 농장주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 조지 워싱턴은 우리의 터전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나를 따라서 프랑스군과 맞서 싸웁시다. 그랬다. 훗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조지 워싱턴은 아메리카 식민지의 민병대를 조직했다. 그리고 프랑스 정규군과 전투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다. 전쟁은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민병대가 승리했다. 조지 워싱턴이 말한다. 우리 아메리카 식민지가 프랑스 정규군을 이겼습니다. 조지 워싱턴 만세! 이후 아메리카의 식민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도 이겼으니까 이제 영국은 저희한테 더 많은 자유를 주겠죠? 그런데 영국의 생각은 180도 달랐다. 우리 영국의 돈이 이제 슬슬 부족하군. 아메리카 식민지한테 돈을 좀 뜯어와야겠어. 당시 영국은 대영 제국으로 불리며 수많은 식민지들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필요했고, 영국은 그 돈을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뜯어오고 싶었다. 한 영국의 관리가 말한다. 앞으로 아메리카 식민지에 설탕세, 모자세, 철강세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성실히 납부해 주십시오. 뭐라고? 설탕세? 그랬다. 영국은 온갖 명분을 들먹이며 아메리카 식민지에 괴상한 세금을 징수했다. 당연히 아메리카인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때는 1770년, 영국이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건이 터지는데, 때는 1770년 보스턴 항구. 한 아메리카 식민지의 노동자가 영국의 군인이랑 싸움을 벌였다. 노동자가 말한다. 아니, 당신이 먼저 잘못했잖소. 난 영국의 군인이다. 너 같은 식민지 노동자들이 모셔야 하는 사람이라고. 뭐라고? 모셔? 에이! 너 지금 나한테 눈덩어리를 던진 거야? 이놈이! 그랬다. 영국의 군인은 노동자가 던진 눈을 맞았을 뿐인데 이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결국 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스턴 학살 사건이라 부른다. 이후 아메리카 식민지에서는 영국에 대한 반감이 폭발했다. 영국은 사과해라. 사과해라! 그리하여 영국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사과합니다. 이렇게 영국의 사과로 사건은 진정되는 듯 했다. 하지만 때는 3년 뒤,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터지는데, 사건의 배경은 이랬다. 당시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려 있었다. 그리하여 영국 정부는 이들을 살려주고자 아메리카 식민지를 대상으로 차를 아주 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그런데 이는
큰 문제가 있었다. 한 아메리카인의 말을 들어보자. 아이, 물론 내가 차 마시는 건 좋아하지만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이렇게 싼 가격에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요, 아메리카 차를 파는 우리의 자영업자들은 다 죽을 거예요. 영국의 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영국에게 차를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영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뉴욕과 보스턴 항구 등에서 차를 팔기 시작했다. 결국 분노한 아메리카 청년들, 야심한 밤 차를 싣고 온 영국의 그 배에 올라탔다. 그리고 아메리카 청년이 말했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했어. 그런데 이렇게 차를 싣고 와? 얘들아, 이 차를 바다에 던져버리자. 그랬다. 이 청년들은 영국산 차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다.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었다. 그런데 보스턴 차 사건에 영국은 아주 강력하게 대응했다. 영국의 관리가 말한다. 아메리카 식민지가 훼손된 우리의 배와 차를 보상하기 전까진 우리는 보스턴 항구를 무력으로 폐쇄할 것입니다. 이름하야 보스턴 항구법. 영국은 당시 아메리카 식민지의 최대 항구 보스턴을 폐쇄시켜버렸다. 그리하여 대책을 논의하고자 당시 아메리카 식민지 대표 55명은 1774년 9월 5일 역사상 최초의 대륙회의를 개최하는데, 하지만 영국은 식민지 대표회의를 전쟁의 의도로 받아들인다. 영국이 말했다. 당장 회의를 중단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전쟁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소. 아메리카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때는 1775년 4월 19일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 민병대의 전투를 시작으로 미국의 독립전쟁이 터졌다. 당시 민병대를 이끌었던 총사령관은 프랑스 인디언 전쟁에서 활약했던 조지 워싱턴이었는데, 나를 따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은 1783년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당시 아메리카 식민지 13개는 엄연한 독립국으로 인정이 되며 아메리카 13개 연합국가라는 뜻의 United States of America, USA가 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미국의 그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미국의 탄생 그 첫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의 독립은 1783년 이루어졌는데요. 한 가지 신기한 건요, 이 당시 미국의 인구가 약 520만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 약 100년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구는 520만에서 7800만으로 약 1300%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의 미국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하트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딩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